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혈액의 구성과 거기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의 작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의 혈액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액체 성분으로서 혈장이 있어요. 이거는 액체 성분이니까 액체고, 여기에는 여러 영양사, 호르몬과 그런 여러 가지가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체 성분은 혈구세포가 있는데, 혈구세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그러면 혈장 속에는 세포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세포들이 버린 물질이 녹아 있어요. 혈구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적혈구는 산소 운반을 해요. 앞에서 호흡할 때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들어가면 적혈구 속으로 쏙쏙 산소가 들어가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해서 운반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핵이 없어서 도너츠 모양이다.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적혈구 모양은 그렇고, 헤모글로빈이 철을 가져 산소가 철에 결합했다 떨어지며 혈액을 산소가 철에 결합하면 선홍색, 또는 산소가 헤모글로빈에서 떨어진 게 많으면 검붉은색이 돼요. 그 다음에 백혈구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식균작용해요. 식균작용하는데 여기에서 주화성 모양이 수시로 변해요. 그 다음 여러 모양의 종류가 있고, 유족운동, 가짜다리예요. 가짜다리라고 해가지고 모세혈관은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고 틈새가 있어요. 세포 사이에. 그 틈새를 뚫고 유족운동으로 쭉 일부 몸이 쭉 그냥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모세혈관 밖으로 나가서 세균이나 이물질 있는 대로 쫙 가요. 왜냐하면 주화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몸의 세포하고는 다른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글로 가가지고 잡아먹어요. 그래서 백혈구는 식균작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혈소판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혈액 응고작용을 해요. 그리고 혈소판은 적혈구, 백혈구가 만들고 남은 찌꺼기, 대개 적혈구가 만들어지고 남은 그 찌꺼기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혈액 응고 작용으로 상처를 메꿔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조금 있으면 거기가 이렇게 딱 출혈을 막아지죠. 딱지가 찌죠. 이건 혈소판이 그렇게 만들어요. 부스러기 모양이다. 이거는 크기 순서는 백혈구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적혈구, 혈소판이에요. 수는 적혈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 혈소판, 그 다음 백혈구죠. 그 다음 색깔은 적혈구는 붉은색, 백혈구는 하얀색, 혈장은 연노란색. 그러면 여기에서 적혈구의 용혈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니가, 약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가 딸한테 음식을 주면서 소금이 안 좋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 얘기만 어떻게 듣고는요, 딸한테 음식을 할 때 소금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영양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물에 녹은 영양 섭취를 하는데 농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몸의 삼투압이 완전히 낮아져 갖고 섭취를 못 하니까 그냥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적혈구의 용혈 현상이라 해서 여기에서 보면은 저장액, 우리 몸에는 체액과 비슷한 용액이 바로 생리식염수예요. 생리식염수는 여기 0.9% 소금물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식염수가 0.9% 소금물이니까 어느 정도 농도냐 하면 1리터 물에 소금 9g을 넣어요. 그러면 그 맛을 보면은 바로 생리식염수의 농도하고 같아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0.9% 소금물이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바로 우리의 조상이 바다에서 생겨났대요. 그래갖고 우리 몸의 혈액의 혈장 성분이랑 바닷물이랑 그 조성분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혈구의 경우에는
바로 농도가 생리식염수보다 낮은 온도에 적혈구가 들어가면요, 물이 막 들어가잖아요. 농도가 여기는 저장액이고 낮으니까 농도가 높은 데 쪽으로 적혈구 속으로 물이 막 들어가요. H2O는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막 들어가 가지고 이게 터져버려요. 그게 용혈현상.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되고 적어도 생리식염수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우리 몸의 필수 물질이에요. 그리고 등장액, 그러니까 생리식염수하고 우리 몸에 있는 등장액하고 똑같은 농도에 들으면 이렇게 도넛 모양인 적혈구로서 그 형태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소금물에 짙은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고장액. 그러면 요 속에 있는 고장액, 여기가 저기 고장액 여긴 적으니까 물이 막 빠져나와요. 이건 배추 간철일 때 보면 돼요. 처음에 배추를 소금물에 간철이면 물이 막 빠져나오죠. 그래서 배추가 비실비실해지죠. 근데 어느 정도 비실비실한 것을 맹물에다 다시 담그면 싹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듯이 여기에 고장액 너무 짜게 먹으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너무 싱겁게 먹으면 또 용혈 현상이 일어나서 또 이렇게 터져버려요. 그래서 등장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금은 먹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혈구의 그 뭐랄까 헤모글로빈, 적혈구에서 헤모글로빈이 바로 산소를 운반하는 건 호흡할 때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백혈구 어떠냐? 1mm 밑방, 우리 혈액 속에 1mm 밑방에서는 6,000에서 8,000개가 있어요. 수명은 일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우리 몸속을 가다가 유의적 운동 아무 데서나 필요한 곳에는 헛다리라고 해서 몸의 일부가 쭉 늘어나 가지고 틈새로 빠져나와요. 그래야지 병균이라든가 이물질 있으면 잡아 죽이죠. 너무 많이 잡아 죽이면 얘도 죽어요. 죽어서 그게 쌓이고 쌓이면 고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중 여기에 중구라고 하죠. 여기에 있으면은 어떤 거냐, 호중구라고 써 있네요. 54% 차지해요. 호중구가 백혈구 전체 중에서 세균 잡아 먹는 선수가 호중구예요. 호중구. 말하자면 중성을 좋아하는 거죠. 호상구는 산성을 좋아해요. 알레르기 질환에 대처한다. 이 호상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레르기 질환에 대처하고, 호염기구는 항운과 항체가 결합해 있을 때 그냥 잡아먹어요. 그래서 백혈구가 병균과 싸워서 이겨서 막 잡아먹어서 쌓이고 쌓이면 세포 죽은 거랑 합쳐서 바로 고름이 되는 거예요. 백혈구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림프구가 있어요. 항체를 내놓고 잡아 죽여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3일에서 6일 참고한다. 근데 수명이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골수, 지난 시간에 있죠, 적골수에서 혈구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계속 만들어내. 적혈구도 만들어내고 얘네들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 당구라는 게 있어요. 그건 세포 부스러기, 괴사 조직 이런 것을 잡아먹어요. 병균과 세포가 쌓이면 세포 죽은 사람 죽은 것들도 있고 거기서 부스러기들도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세포들이 죽어서. 근데 그거를 당구가 싹 잡아먹고 세균도 잘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백혈병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면은요,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백혈병은 혈액암으로 골수에서 악성 종양으로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다량 생산해버려요. 비정상적인 백혈구를 막으니까 백혈구 수는 많지만 바로 거기에는 활동을 못해요. 평균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이니까 생산의 살소판이나 적혈구 생산을 줄여 혈액이 덜 붉어요. 입술이 그래서 하얗스름해지면 백혈병이죠. 그 다음 비정상 백혈구라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산소와 영양소를 막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백혈구 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막 증가하면 돌아가시는 거죠. 입술이 정상보다 하얘요. 왜냐면 백혈구 수가 적혈구 수보다 더 많아지니까 잘 쓰러지고 기운이 없어지고
빈혈증이 생기고 적혈구수가 백혈구를 막 만들어 비정상으로 만들어지니까 그 대신 적혈구를 못 만들어지니까 빈혈증이 생기고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몸속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가 가능하고 심해지면 골수 이식을 하죠. 왜 골수 이식이냐면 등에 있는 골수에서 그 적골수에서 이런 거 혈구를 백혈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정상적인 골수를 이식해주면 거기서 정상적으로 여기 백혈구랑 적혈구랑 그런 것을 전부 만들어내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적혈구와 백혈구 그 다음에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냐 하면 적혈구의 산소 운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생각입니다.